두 경기 연속 선발 제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주 두 경기씩 꼬박꼬박 치러야 되고 손흥민에게는 올 시즌 월드컵 그리고 안면골절이라는 큰 부상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나 좀 장기간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배려할 수 있죠. 하지만 경기 종료 11분을 남기고 투입한다고요? 이건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이번 여름에 옮겨야 돼요. 뒤에 제가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역대급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난 경기에 골을 넣은 디펜딩 득점왕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쓴다고? 이거는 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선발해서 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설마 싶다가도 뭐 그러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올여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이유가 되니까요. 심판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추가 시간 3분 주어졌는데 사실상 8분을 더했어요. 추가 시간 들어가면서 양팀 선수들이 엉키는 장면이 나는데 이때 심판 판정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프리미어리그 심판들 왜 이렇게 온필드를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필드 보러 가면 뭔가 지는 건가? 본인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온필드 안 보고 GAC에게 레드카드 줬다가 준 다음에 온필드 보고 그 레드카드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판정에서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두 팀의 치열했던 경기에 좀 약간의 좀 뭐랄까요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재미를 줬던 에트엘 주심인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손흥민이 없었던 전반전 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뀐 콘테 전술에서 좀처럼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경기의 어떤 좀 뭐랄까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횟수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손흥민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히샬리성이 나오면 그 부분이 더 안 된다는 거. 결국 이 콘테 축구에서 지금 뭐 수석코치지만 수석코치가 콘테 생각 무시하고 자기 축구할 수 없거든요. 콘테 축구에서 양쪽 윙어들이 갖고 있는 역할은 그전과 다르게 상당히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 그리고 본인들이 볼을 잡았을 때도 어느 정도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움직임보다는 볼을 일단 멈춘 상태에서 잡고 전환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요게 손흥민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은 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스타일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뭐 우리는 선발로 나오길 바라지만 후반에 나왔을 때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약간 지쳐있고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반전시켜 줬었기 때문에 자, 오늘 후반전 기대하고요. 2골 더 넣으면 100골입니다. 오늘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반전에 티아고 실바도 부상으로 나갔고 또 GSC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기대가 되는 후반전. 네. 자, 지금 감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저의 감이 좋은데 감이 틀렸네요. 네, 절묘하게 빗나갔습니다. 후반전 감이 좋다고 제가 하프타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을 틀렸죠. 토트넘이 주도하는 시합이 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는 것과는 별개로 벌어진 일이 돼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9경기 만에 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8경기 무려 2무 6패 압도적인 열세였던 토트넘인데요. 콘테 감독이 지휘병을 잡지 않았던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실점으로 그것도 승리를 했어요. 자, 포터 감독이 이끄는 첼시 정말 너무 못하더라고요. 아르테타 감독 초창기 아스날은 그래도 어린 선수들을 좀 끌어올리고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게 좀 보이는 그런 팀이었다고 하면 지금 포터의 첼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식상한 모습들 그리고 감독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선수들은 별다른 의욕을 보여줄 생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이면서 굉장히 경기가 엉망이었고요. 또 쓸데없는 시비로 선수들 싸움이나 벌이고 참 첼시 팬들께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팀을 상대로 토트넘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콘테 감독 대신 지휘봉을 잡은 스텔리니 수석코치. 아, 이게 토템인가요? 전승 가도예요. 이분이 지휘봉 잡고 나서 명장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아니 뭐 콘테 감독이 지휘를 다 했겠죠. 예. 근데 이 콘테 감독이 지휘를 했을 스탈린이 감독 등 수석코치의 교체 전술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굉장히 좀 열받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성공을 한 게 뭐냐면 클루셉스키를 대신해서 손흥민 선수를 78분에 때 투입을 했습니다. 거의 후반 34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 들어가자마자 코너킥으로 그 다이어 머리 맞고 이게 이제 케인은 골로 연결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투입이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셈이 되기는 했으니까요. 근데
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 부상이 없고 몸 상태가 좋은 손흥민 선수를 11분밖에 안 뛰키는 거는 정규 시간, 추가 시간 빼고 이거는 거의 뭐 베르베인급 활용 아닙니까? 베르베인조차 그걸 못 참고 팀을 나갔잖아요. 근데 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상대가 라인을 헐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날 3톱 모두가 제기대항 발휘를 못했습니다. 케인도 손흥민 들어가고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날 굉장히 상대 수비에게 피지컬한 수비에 막혀가지고 고전을 했었거든요. 오른쪽에 셉셉이, 왼쪽에 히샬리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히샬리송은 진짜 이 콘테 축구의 윙어들의 어떤 역할, 전술적인 역할과 본인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공격 기회를 어떻게 살리냐, 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좀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히샬리송을 좀 더 많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싸게 사온 히샬리송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계속 손흥민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뺀 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뺄 수는 있습니다만, 야 이거 뭐 11분밖에 못 뛰는 시간대 투입을 하는 거는, 네. 게다가 모우라나 단주마나 아예 출전도 안 시켰고 이거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슈퍼스타들을 다룸에 있어서 물론 충분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의 우려와 다르게 손흥민 선수가 모든 걸 오케이 나 그냥 이번 두 경기 쉬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가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날 좀 기록을 보면 네, 이 11분 뛰었고요. 옵셜하게 슈팅 없었고 이날 패스를 3개 했습니다. 오피셜 기록이 패스 3번에서 2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67%인데 뭐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그나마 3개 시도에서 2개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패스, 네. 빅찬스 메이킹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뭐 그 외에 기록들을 보면 처참합니다. 네, 볼터치 6번이에요. 손흥민이 볼터치 6번을 하는 경기가 언제였었을까요? 참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크로스 한 번에서 한 번 성공시켰고 코너킥 네, 그때 한 번 딱 한 번. 참 뭐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수비 수치를 보니까 클리어 한 번, 그리고 리커버리 2번.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좀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골이 없었고 경기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폼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 이때 지금 경기 출전 시간을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입중계 때도 뭐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 55분 킥오프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FA컵 5라운드가 있습니다. 요때 선발 나올 가능성이 제가 99%라고 입중계 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곧 만약에 그 경기도 뺀다면 이건 진짜 문제다. 네, 그런 의미고요. 주말에 또 바로 wolverhampton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하고 그 다음 주 3월 9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 홈 경기 2차전까지. 그러니까 요 세 경기 때 집중적으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한 거라는 결론이 아니라면, 네, 제가 앞쪽에 좀 과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이건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토트넘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네, 이 11분 투입은 좀 개인적으로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 네, 벌써부터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게 약간 경솔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입지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골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쌓이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징벌을 받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팀과의 얘기가 있었기를 바라고 예. 그런 마음으로 네, 우리 경기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현재 반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바.